네, 안녕하십니까. 허켓TV 허영범입니다. 일단은 올 시즌, 이제 올해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단장의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서튼 감독이 어쨌든 올 시즌에 운영하는 방향과 내년에 어떤 운영하는 계획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편해졌을 거예요. 뭐 저번 유튜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좋은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선수층이 두꺼워졌기 때문에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기 풀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또 작전 수행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뭐 작전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선수들에게 개개인에 맡겨놓더라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보다는 서튼 감독이 좀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롯데가 이제 작전이라는 게 사실 좀 단조로운 팀이잖아요. 그렇죠. 작전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번트? 그렇죠. 가끔씩 나오는 이제 뭐 런앤히트라든지 번트앤실럿이 작전 뭐 요 정도였고 사실 뭐 더블 스틸이라든지 뭐 이제 뭐 더블 스틸을 하는 척하다 번트를 대는 척하다가 뭐 더블 스틸을 감행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스퀴즈라든지 사실 이렇게 좀 번뜩이는 작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그동안에 롯데가 작전이 없었던 팀으로 불려졌던 건 일단 주루 플레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주루를 잘하는 팀일수록 작전이 많이 가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히트앤드런 작전이라든지 런앤히트 또 도루 뭐 더블 스틸 뭐 바스타 엔드런 여러 가지 그 작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뭐 걸음이 느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엔 뭐 서튼 감독이 작전을 많이 구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전공법으로만 갔어요. 사실은 아주 뭐 후반에 가서 한 점 싸움이다 하면 번트 정도 되는 정도 이 정도만 그 서튼 감독이 작전을 구사를 했는데 좀 안전하게 간다. 그렇죠. 안전빵으로 갔는데 승부를 걸는 빈도는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근데 과감하게. 내년에는 뭐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과감한 작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을 연습할 때 일단 뭐 좋은 코치들이 주루라든지 타격 부분에 좋은 코치들이 지도를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다양한 작전이 좀 구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훈련에서 커리큘럼을 짤 때 코치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좀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코치가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수를 지도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선수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과정의 여부에 따라서 일단 뭐 그 봄 캠프부터 작전이 그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만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코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경기 중에 작전을 내는 거는 서튼 감독이지만 그렇죠. 코치들이 좀 잘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팀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과감한 작전, 승부를 좀 이렇게 걸어보는 작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코치들이 이제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감독이라는 입장은 차를 생각한다면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코치들은 누구냐? 정비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코치는 그 엔진 부분을 담당하는 코치가 있고 또 뭐 헤드라이트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정비를 얼마큼 잘 해놨느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의 그 운전하는 법은 굉장히 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좋은 정비사들이 왔기 때문에 서튼 감독이 내년에 롯데라는 차를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뭐 유려한 작전이라든지 복잡한 작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일단 뭐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뭐 그런가요? 롯데가 좀 많은 투자도 했고. 근데 서튼 감독이 그런 작전을 내는데 익숙한 감독은 익숙한 감독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장타력을 갖고 있는 좀 그런 그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에 장플레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그 스몰 야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야구에는 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 있는 코치들이 자꾸 이제 조언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그러면 뭐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좀 타자를 믿어보는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찬스 상황에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예상 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타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정말 그 대타 요원들이 나와서 또 대주자 요원이 나와서 이렇게 작전을 구사하는 그런 거 말고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맡겨놔도 충분히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수비 시프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개선이 돼야 됩니다. 뭐 저희들이 좀 1년 내내 중계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그 기록상에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수비 시프트를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극단적인 수비보다는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으로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수비 코치가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본인의 주장을 설파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문기현 수비 코치가 수비 코치를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뭐 충분한 경험을 쌓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충분히 그런 쪽에서 연구가 좀 많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타를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대타 요원들은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서튼 감독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좌투수가 나왔을 때 우타자를 낸다던가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통상적인 것만 이제 전공법으로만 서튼 감독이 경기를 운영을 했다 하면 좀 달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LG에 있습니다만 김현수 선수가 그 두산에 있을 시절에 왼손 투수가 나와도 김현수 선수가 대타로 나온 적이 있어요. WBC 때도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래서 성공 적시타를 중전한타 중전한타 쳐가지고 또 홈에 들어오고 성공을 했었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한 작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어떤 뭐 대타 작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상대방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왼손 투수 심리 싸움에서 왼손 투수를 내보냈는데 왼손 타자가 대차로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테지만 이 롯데라는 팀에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고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가능한 그 시나리오가 보여지고요. 그런 작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투수 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배영수 투수 코치가 정권을 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경기에서는 뭐 타격 코치나 수비 코치 또 투수 코치가 전혀 관여를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감독의 생각에 의해서 이제 경기가 풀어가야 되는 건데 경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얘기가 오고 가죠. 어떤 대타가 나오게 되면 어떤 위기에서 어떤 투수를 준비를 시켜라. 디테일하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 롯데가 이제 이루어졌던 땜빵 야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뭐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배영수 코치가 많은 그 훈련도 시켰고 그만큼 또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충분하게 옆에서 조언만 해준다 그러면 서튼 감독이 풀어가는 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롯데 투수들하고 이렇게 뭐 사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부분에서 투수들이 좀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루틴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등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경기 중에 진행이 되니까 몸을 만든다든지 이제 등판을 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투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수들 입장이고 시합을 풀어가는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는 뭐 사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7회는 뭐 최준용, 8회는 구승민, 그다음에 9회는 김원중 이렇게 나간다라고 일단 정해놓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준용이 6회부터 몸을 풀고 있었지만 최준용이 7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투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수들은 불만을 가지고 또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를 풀어가는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선수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선수라고 이제 감독하고 코치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겠죠. 사실 투수 교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좀 아쉬웠던 투수 교체도 꽤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뭐 잘 던지고 있는 선발 투수를 너무 좀 일찍 바꾼다던가 아니면 1이닝을 잘 던진 불펜 투수를 그냥 순서가 그 다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위원님 말대로 정석대로 그냥 가기 위해서 이 선수를 그냥 바꿔버린다던가 너무 좌타자가 나왔을 때 그냥 좌투수만 낸다던가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충분한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하는데 좀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4월 1일 날 개막합니다만 스프링 캠프부터 코칭 스태프가 회의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거의 매일 해야 됩니다. 거의 매일 하면서 어떤 상황을 예측을 하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경기를 풀어갈 거다. 어떻게 코치들이 준비를 좀 시켜라. 이렇게 감독이 좀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코치하고 감독하고 또 선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일단은 경기에 들어가서 시즌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불만이 없게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으면 팀이 단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서튼 감독이 그래도 이제 그 경험을 꽤 했잖아요. 했죠. 특히나 네.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이제 네. 롯데를 이끌었고 그래도 이제 경험이라는 게 쌓였고 내년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내년에는 무조건 좋아져야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으니까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뭐 작전 구사나 뭐 투수 교체 또 대타운이나 뭐 선수 기용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지금 멤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못 한다 그러면 정말 정말 코박고 죽어요 전부 다. 네. 예, 어쨌든 그거는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뭐 정리해 봤을 때 서튼 감독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요. 네, 예. 코치진도 아주 예. 탄탄하고 또 이제 시즌 들어가기 아주 한참 전에 모든 전력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사실상 이제 변명의 여지가 이제 없어요. 여지가 없고 네. 안 되면은 만약에 이번 시즌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정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번 시즌 정말 서튼 감독이 최고의 지도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럼 계속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잘할 거예요. 잘할 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변수는 있어요.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해야 돼요. 네. 일단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해야 되고 여러 선수들이 왔지만 롯데가 가장 약한 부분은 아직도 뎁스거든요. 네.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건강 관리를 좀 잘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시합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서든 감독님 너무나 응원하고 있고 네. 내년에 정말 좋은 지도력 보여주길